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구매하시고 나면 프레임에 이렇게 생긴 알루미늄 물통 케이지를 장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은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나름 쓸만한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통 케이지의 주목점은 역시 물통을 꽂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시원한 물을 담아서 벌컥벌컥 마시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일 것입니다. 어찌됐건 물통 케이지에 물통을 꽂아야겠는데 자전거용 물통을 보면 참 별거 없는 게 더럽게 비쌉니다. 돈 주고 사기엔 아깝죠? 또 싼 거 사자니 위생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전거용 물통은 쓰기에 편한데 자주 세척해줘야 되죠. 비싼 걸 떠나서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물통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00원짜리 생수병이 가장 좋습니다. 혹여라도 큰 거 사지 마세요. 너무 무겁습니다. 물통 케이지에 물병을 꽂으려 하니 어라? 안 맞네요. 처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냥 덜렁덜렁 하는 거 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물통이 덜렁덜렁하면 마음도 덜렁덜렁 같이 떨리기도 합니다. 알루미늄 물통 케이지가 좋은 게 이걸 손으로 쉽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손 이쁘죠? 물통 케이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쪽으로 확 제끼지 않는 이상 피로 파괴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통의 머리 부분이 반대로 내려가면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팁은 장기간 자전거를 보관하시거나 며칠 자전거를 탈 계획이 없으실 때 변속 케이블을 풀어놓는 방법입니다. 자전거의 기어는 쉬프터와 케이블, 드레일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케이블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느다란 철사가 여러 가닥 뭉쳐있는 구조이고 처음에는 빳빳하게 잘 붙어있는 것들이 레버를 사용하다 보면 베베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신작용이 발생하여 케이블이 늘어나고 변속 트러블이 발생하며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마모가 빨라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자전거 라이더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으려고 자전거 매장에서는 케이블 에이징 작업을 해주기도 하는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 자전거를 산 뒤에는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정비를 받아야죠. 어쨌건 저쨌건 제가 하려는 말은 맞다. 자전거를 오랫동안 안 타시는 경우 보관을 하기 위해서 케이블 장력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바로 기어를 다 풀어주는 것이죠. 기어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체인이 이너 스프라켓에 위치하고 있을 때 케이블이 당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케이블이 당겨져 있고 드레일러도 힘들게 버티고 있죠. 기어를 모두 풀어서 체인이 가장 아우터에 걸리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앞기어도 마찬가지고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앞기어를 가장 낮은 숫자로, 뒷기어를 가장 높은 숫자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알면 알수록 지식이 되지만 이걸로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굳이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다. 뭐 별거 없죠? 자전거 며칠 안 타실 것 같으면 기어 다 풀어놓으신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세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난 뒤에는 많은 이물질들과 먼지들이 달라붙어 있죠. 굳이 세차라고 이름 붙이긴 뭐하지만 이 상태로 자전거를 집에다 들여놓으면 어머님께 또는 마나님께 등짝을 확 두드려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끗하게 다 닦고 들어가시면 좋지만 아무래도 귀찮죠. 우리는 귀찮은 게 싫습니다. 그렇죠? 귀찮으면 안 하죠. 간단하게 먼지라도 털고 들어가면 좋은데 이때 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칫솔이죠. 쓰던 것도 좋고 싸면 쌀수록 좋습니다. 미케닉들이 쓰는 것도 별거 없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섬유가 훨씬 튼튼하지만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겐 칫솔이 있으니까요. 칫솔 2개를 나란히 붙여서 케이블 타이로 고정합니다. 이제 흙 묻은 곳을 살살 털어내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한쪽은 쓰지 마시고 프레임, 구동계 쪽에 붙은 흙먼지만 닦아주시고 절대로 체인, 스프라켓, 크랭크는 닦지 마세요. 한번 쓰고 버려야 됩니다. 기름때는 다른 영상에서 쉽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타이어에 묻은 먼지들을 제거해줍니다. 쓱쓱 싹싹 잘 닦이죠. 이 정도만 닦아놔도 집에 들이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 쓰셨으면 깨끗하게 닦아서 또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세차를 자주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자전거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닦으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죠. 칫솔은 고무줄이나 머리끈을 이용해서 안장 밑에 흔들리지 않게 잘 고정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으로는 자전거를 쉽게 세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가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 자전거를 세우는 스탠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원가 절감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프레임 스크래치를 방지하려는 게 아니라 로드는 OLD가 좁고 코너를 돌다가 걸릴 수가 있으며 MTB는 스탠드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없으면 불편한 게 스탠드죠. 그래서 잠깐 밖에 세울 때 자전거 스탠드가 없어도 눕히지는 말아주세요. 사실 상관은 없지만 정말 상관없지만 그래도 까지면 슬픕니다. 팁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 게 길가에 세워져 있는 남의 차에다가 자전거를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엄청난 비매너에다가 차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잘못 걸리면 차 대 차 접촉사고로 신고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벽이 있는 곳이라면 이렇게 세워두시면 되지만 이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핸들이 가장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핸들을 받쳐두면서 기대두면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벽에 기대두어도 말이죠. 자전거를 세우실 때는 뒷바퀴를 기준으로 기대셔야 자전거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뒷바퀴가 닿지 않고 다른 자전거 부위를 기대 놓으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죠. 사실 자전거를 세울 때는 뒷바퀴만 잘 지지해 놓아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도 밖에서 자전거 야외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팁은 자전거 프레임 번호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프레임 번호는 주로 자전거 BBCL에 각인되어 있거나 헤드 튜브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는 스티커 비스무리한 걸로 시리얼 넘버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프레임 번호는 고유 번호이고 이 번호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분실된 자전거를 찾거나 중고거래 같은 데서 도움이 되도록 프레임 번호를 기억하는 게 좋고 자출사나 도사 같은 커뮤니티에 프레임 번호와 자전거를 등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내용은 이게 끝이고 생각해보면 별거 없는 내용이지만 아는 채를 위해서 조금 더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자전거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레임 번호는 사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조사가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번호를 보면은 대부분 규칙이 있는데 주로 번호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고유 번호는 자전거가 언제 생산되었나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즉
불량이 발생했을 때 생산 로트를 쉽게 찾는 용도이죠. 이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은 프레임 번호의 규칙을 찾으면 프레임이 언제 생산되었나 확인할 수가 있고, 알아두면 쓸데는 없지만 쓸데없죠. 그렇습니다. 일례로 제 자전거를 예로 들자면 Y는 공장 위치를 의미하고 O는 15년도, L은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서 생산된 월을 의미합니다. A는 1월, B는 2월, C는 3월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천진에서 15년도 12월 달에 생산된 자전거이고, 뒤에는 생산 라인 넘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프레임 생산 날짜이고 자전거 조립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연식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제조사마다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전거가 언제 생산되었나 확인하는 용도는 분명하기 때문에 똑같은 모델 몇 개를 비교해 보시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